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대 중국 압박 5가지 시나리오, 무력 시위도 포함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 중국 자세에 분명한 전환이 보이는데 그 하나는 칭호입니다. 중국이나 중국 인민과 분리해 중국 공산당이라는 칭호가 의도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폼페오가 연설에서 중공의 가장 큰 거짓말은 중공이 14억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배 전략을 펴온 중국 공산당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폼페오가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1972년 2월 21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처음 방문해 마오 주석 및 저우얼라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를 화해로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 시대를 열면서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닉슨 쇼크로도 불립니다. 닉슨이 기대했던 것은 중국이 서방 국가와 사귀기 시작해 점차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민주주의로 변모해 자유세계에 녹아든다는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의가 냉혹한 사실에 부정되면서 중국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유세계에 중국 공산당의 룰을 강요하는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폼페오는 강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자유롭게 열린 사회의 규범을 악용해 지적재산을 절도하고 일자리를 빼앗아 국제 비즈니스 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자유까지 침식하며 법의 지배와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에 굴복하면 우리 후손에게까지 미치고 자유세계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 공산당이 바라는 대로 세계가 완성되고 말 것이다. 닉슨이 기대했던 대로 중국은 달라진 게 없었다. 반대로 중국 공산당은 서방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우리가 중국에 의해 바뀌어질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바꿀 것인가의 선택이다. 미중 간의 신뢰 관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7월 21일 지금 미중은 대화조차 할 수 없다고 한탄했고 조금 거슬러 올라간 7월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대화 채널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련의 발언을 뒤집어 보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일까요? 대략 5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 정치 외교면에서는 대만의 국가 승인과 미국 대만 수교, 실무적으로 무모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여도 논리적 근거의 기반은 다져져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할 상위 요소를 생각하면 이념과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한 곳이 대만이므로 당연한 정책 선호가 됩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탈중국화가 벌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면의 조건도 갖추어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장애는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중국 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양자를 자주 혼동시키고 있지만 완전히 별개입니다. 원칙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반해 정책은 조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법적 코로나의 배상 문제. 트럼프에게 미중 무역협정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발 코로나로 미국은 이미 1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이루어낸 경제와 고용의 좋은 성적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의 청산이나 배상 청구는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한 사람 간 감염을 은폐한 사실로 증거가 굳어지면서 미국은 앞장서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세 번째는 군사행동, 남진아해에서의 실력 행사. 트럼프 정권이 종래의 중립적인 입장을 전환해 7월 13일의 성명에서 남진아해의 해양 권익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위법이라고 부정해 남진아해 공격을 위한 포석을 깔았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진아해 군사행동을 벌일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 후자인 남진아해가 유리합니다. 민간인을 끌어들이지도 않고 본격적인 상륙작전도 없습니다. 본국과의 원거리 해상전이어서 오히려 중국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남진아해 전투는 무엇보다도 하이난 섬의 중국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메리트가 큽니다. 덧붙이면 남진아해 내지 말라카 해협에서 중국에 대한 석유 금수도 검토할 만한 조치일 것입니다. 넷째는 금융. 홍콩 달러의 패그를 붕괴시키면 홍콩이나 본토가 금융 패닉에 빠집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엎친데덮친 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전. 중국의 정보 통제, 인터넷 차단에 해당하는
그레이트 방화벽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 방화벽 철거 작업은 예산만 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그만큼 큰 예산을 투입해 엄격한 인터넷 차단 검열을 벌이는 것도 정보 개방의 무서움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정보를 접한 중국 인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5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지만 결코 이들이 단독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동원돼 동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대선까지 남은 3개월이라는 기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국 강경 자세를 취하면 트럼프가 만일 낙선해도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트럼프의 반중 노선을 따르게 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언론에도 많이 쓰이는 포인트 오브 노리턴이란 표현, 복귀 불능점을 확실히 설정해 놓으면 트럼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홍콩 대만 위구르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서 줄줄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반중공은 오히려 초당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비록 바이든이라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 얘기지만 트럼프가 남은 임기 동안 대만을 국가로 승인해 미국과 대만이 수교할 경우 친중 성향의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미국과 대만 단교를 단행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